안녕하세요. 치치 301의 서혜원. 정자입니다.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바로 네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사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우리 집 얘기인데 하고 되게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매를 5년째 앓고 계신 어머님 입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 너무 심해졌어요. 근처에만 가도 구취가 느껴질 정도예요. 구강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입에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너무 심해지네요. 칫솔질 해드리려고 해도 입을 안 벌리시니 손도 못 대겠고, 그렇다고 이렇게 두고만 보는 게 맞는 건지 자식으로서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장님, 보호자분의 안타까운 마음이 좀 그대로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연은요, 들어보니까 왜 입냄새가 나죠?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입냄새가 나는 건 정상인가? 그리고 보호자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보호자 입장에선 칫솔질을 잘 못하니까 냄새가 나는 거지 하고 생각하셨다가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너무 심하니까 이게 괜찮은 건지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치매 어르신들의 입냄새 문제는요, 뭐 단순히 뭐 칫솔질을 잘 못해서 뭐 이런 수준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치매 어르신들의 구강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일단 예를 들자면, 일단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치매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다양한 약제를 드시잖아요. 이런 걸 드시는 것과 여러 가지 구강 운동인 기능이 저하되시면서 침이 줄어들고 침 자체도 끈적끈적해지고요. 그리고 입도 잘 안 벌리시고 꾹 다물고 계시고, 입안 운동이 줄어드니까 음식물이 입안 가득히 쌓여서 잘 삼키지 않고 울고 계시고, 또 혀도 거의 안 움직이시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면 입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요, 무슨 일이 생기나요? 네,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네. 침 같은 경우가 우리 입안에 침이 묽고 양이 좀 많아서 계속 입안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근데 침이 줄고 농도가 찐득찐득해지면 이 끈적해진 침이 삼키기도 어려우니까 혀랑 입천장 같은데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요. 이 끈적끈적한 침에 여러 가지 뭐 음식물이랄지, 그리고 잇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각질 같은 게 있어요. 네, 잇몸 상피세포 잇몸에서. 같은 건데 막 그런 것도 달라붙고, 거기에다가 세균 같은 게 다 엉겨 붙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게 속에서 부패가 되죠. 네, 그래서 그게 엄청난 구취를 유발시키거든요. 또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 설태다, 백태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입냄새가 굉장히 심하신 거죠.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서 이게 보통 입냄새가 아니다, 거의 썩는 냄새가 난다, 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고 조건 자체가 너무 가혹한 상황인 거네요. 치매 어르신들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서 뭐 신경을 좀 안 쓰셔서 뭐 게을러서 부모님들을 뭐 잘 못 돌봐서 구취가 심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장님이 이 말 한마디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그 보호자분들의 부담감이 조금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진짜 현실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치매 어르신들, 치과를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칫솔질을 잘 해드리기도 어렵고, 입도 잘 안 벌리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결국은 칫솔질을 잘 해드리자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그 칫솔질에 대한 목표점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 닦자가 아니라 입안에 음식물, 치태가 덜 쌓이게 하자로요. 네, 꼭 100점을 바라보는 게 아닌 그렇죠. 음식물만 덜 쌓이게군요. 네, 오, 네네. 그렇죠. 첫 번째로 당연히 칫솔질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칫솔질을 통해서 정말 뭐 치아를 반짝반짝하게 뭐 한 톨 뭐 남는 거 없이 깨끗하게 닦는 건 사실 저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특히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구강 관리의 목표는요, 최소한 입안에 음식물이 고여있게 하진 않자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열심히 어르신들 입술질 해주셨다고 하시는데도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뭐 입술이나 치아 사이나, 다 숨어있죠. 네, 네. 볼하고 뭐 이런 잇몸 사이 쪽에 음식물이 한가득 고여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남아 있으면 속에서 부패하면서 엄청난 냄새를 유발시키는 거고요. 또 이런 게 식사하시거나 숨 쉬실 때 네. 호흡기로 잘못 넘어가면 흡인성 폐렴 같은 아주 무서운 또 질환에 또 걸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안에 음식물이 남지 않게 하는 것을 우리가 구강 관리의 목표점을 삼아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입행굼을 좀 일단 잘 하게 해주신다거나, 어려우시다면 뭐 스폰지 칫솔이랄지 뭐 거즈 같은 거 이용해서 입안에 음식물이 많이 끼는 곳을 1차적으로 닦아주신 다음에 칫솔질 구강 관리를 수행해 주시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칫솔질의 목표점을 바꾸는 것부터가 시작이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구취를 줄이기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치약을 잘 고르자입니다. 치약이요. 네. 사실 이를 닦았을 때 입안이 좀 개운하고 화사하려면 우리가 치약을 거품도 많이 나고 민트 향이랄지 향이 좀 강한 걸 쓰게 되잖아요. 하고 나면 개운하고 좋은 느낌이 드는데, 하고 난 이후에 입이 좀 텁텁해지는 걸 느끼시는 경우가 꽤 맞아요. 많으실 네. 거예요. 이런 거품 많이 나고 향이 강한 치약들이 특히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완전 최악이에요. 네. 쓰고 나면 개운한데 쓰고 나면 입안이 마르는 그런 거거든요. 거품이 많이 나는 거는 치약에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비누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얘네가 엄청나게 입을 마르게 하고요. 또 향이 강한 그런 향을 많이 나게 하는 치약 역시 입을 많이 마르게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거품이 안 나는 치약, 그리고 향이 없는 무향 치약, 당연히 불소가 많이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극이 덜하니까 칫솔질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든대요. 그쵸. 보통 보호자 입장에선 구취가 심하니 되게 많이 민트향이 샤한 걸 쓰면 구취가 없어지지 않을까 쓰셨을 것 같은데요. 이걸로 이제 치약을 바꾸는 거는 보호자 입장에서 그냥 당장 바로 하실 수 있는 목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구취를 줄일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요, 가장 중요한 혀 닦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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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취의 90% 이상은 입 안에 원인이 있다고 그러고요. 또 입안 원인 중도 상당 부분이 혀에서 유발된대요. 그만큼 혀에 두껍게 쌓인 설태, 백태가 구취의 주범이란 얘기거든요. 혀를 닦을 때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칫솔질 하시고 나서 칫솔을 이용해서 이렇게 혀를 닦아주시게 되는데, 좀 자극에 민감한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칫솔보다는 전용 혀 클리너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자극이나 거부감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혀 클리너를 사용하실 때는요, 혀 안쪽에서부터 바깥쪽 방향으로 쓱쓱쓱 한 3-4번 정도 가볍게 닦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너무 잘 닦아주시려고 혀 안쪽까지 쑥 넣으셔가지고 싹 닦으시면 구역질을 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반응 보시면서 너무 좀 구역질을 하실 것 같거나 하면 혀 중간에서부터 살살살 닦아주시면서 조금씩 안쪽으로 이동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중간부터 했는데 너무 힘들어 하신다, 그리고 혀 안 닦겠다 하시면 혀 끝이라도 살살살 닦아주시기만 해도 냄새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혀 전체를 막 깨끗하게 한 방에 닦겠다, 요거는 사실 불가능한 목표고요. 오히려 너무 세게 닦아주시다 보면 혀 표면에 상처가 나서 아프기도 하지만 설태가 더 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닦아주실 때는 절대 세게 한 번에 하지 마시고 가볍게 3-4번 정도만 훌쩍 닦아주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혀 끝에서부터 점점 올라가는 연습을 하면 제일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혀를 닦아주시려면 입을 좀 벌려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입을 네, 진짜 안 벌려주시면 어떡하죠? 그쵸. 고민되시죠? 혀를 닦으시려면 정말 혀 클리너가 들어갈 정도 최소한의 공간만이라도 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입을 벌리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이거나 아니면 자꾸 입을 깨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혀를 닦을 때만이라도 입을 벌려줄 수 있는 도구를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가장 손쉽게 좀 쓰실 수 있는 도구는요, 우리 시중에 많이 팔고 있는 칫솔들 중에 칫솔 손잡이가 또 이렇게 퉁퉁한 친구들이 있어요. 손잡이가 두꺼운 칫솔의 손잡이를 개구기처럼 어르신의 치아 사이에 넣으시고 그 벌어진 틈을 이용해서 혀 클리너를 안에 넣어서 닦아주시는 것, 이게 좋으실 것 같고요. 혹시 뭐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개구기를 구하실 수 있다면 개구기도 함께 써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막 개구기나 칫솔 조금 거부하신다면 뭐 스폰지 칫솔이나 뭐 꺼즈 같은 여러 가지 환자분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협조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입안에 있는 뭐 음식물 찌꺼기랄지 설태랄지 뭐 치태 같은 것을 닦아낼 수 있는 뭐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협조를 잘 해주시면 좋은데 참 어려워요. 구강 관리 자체보다 그 구강 관리 들어가기 위해서 어르신하고 이제 막 실랑이하고 달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어르신들의 구강 관리를 해주시려면 사실 치아와 잇몸을 뭐 잘 닦아내는 이런 테크닉적인 것보다 어르신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소모 이런 거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르신들의 구강 상태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위해 애쓰고 계신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을 주신 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원장님 해주신다면요? 네. 그 어르신들의 그 입냄새가 심해졌다는 거는 우리 보호자분들이 뭐 신경을 덜 써서, 뭐 보호자분들이 뭐 못해서라기보다 그만큼 어르신들의 그 구강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신호일 거예요. 지금처럼 그 뭐 여러 가지 입냄새나 어르신의 구강 건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니까요. 일단 너무 뭐 자책하신다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만큼 선에서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고요. 혹시 입냄새가 갑작스럽게 심해졌다. 그리고 갑자기 뭐 식사를 못 하신다. 이런 식으로 뭐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으시다면 사실 입냄새를 뛰어넘어서 뭐 다른 구강 내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려우시겠지만 어르신 모시고 치과에 한번 방문하셔서 입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 웃으면서 좀 나눴지만 보호자분들의 안타까움이 느껴져서 좀 마음이 굉장히 진지해지는 주제였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의 구강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치치상공일에 문의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매 극복 대한민국 지치301이 함께합니다.